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인피니티의 하이브리드 스포츠 세단 Q50 에센스인데요. 기존에 판매되었던 하이테크 버전은 가격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가격을 낮춘 두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요. 기존 모델은 하이테크, 그리고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에센스로 불립니다. 5천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갖고 있는 만큼 가성비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연 오랜만에 타보는 하이브리드 세단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14년) Q50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하이브리드 버전은 한 가지 트림으로만 판매됐습니다. 가격도 6,7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였는데요. 하지만 2015년형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추고 5천만원대 가격의 트림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은 Q50S 에센스 그리고 하이테크로 구분됩니다. 먼저 하이테크는 기존과 동일한 구성을 갖지만 가격을 낮췄습니다. 입문형인 에센스는 하이브리드 버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만 5천만원대로 낮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실시되는 개소세이나 혜택까지 받으면 에센스는 5,620만원, 하이테크는 6,120만원까지 낮아진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급의 5천만원대 컴팩트 세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확실히 Q50S 하이브리드가 수치적인 성능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비까지 가장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 세단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임시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한번 해제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네,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역시 최고 출력 364마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세단답게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엔진의 배기량은 3.5L,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시스템 총 출력 364마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기 모터의 토크만 해도 29kgm를 상회하고, 거기에 엔진 토크 역시도 35.7kgm에 이르는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가속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의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가속감을 선보여주는 것이 현재 타고 있는 Q50 하이브리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초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7초 정도가 계측이 되었습니다. 스타트를 할 때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모델의 경우는 RPM을 살짝 올리고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바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가속 부분에서 살짝 손해를 보는데, 실제 이 가속 성능만을 생각한다면 최대 4초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발표 수치인 5.1초 대비 살짝 늦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타이어의 그립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 휠스핀만 어느 정도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면 4초대 후반 혹은 5초대 초반을 아주 여유롭게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변속기는 7단 자동인데요. 기존의 그 닛산 인피니티의 변속기 상당히 빠른 반응으로 인상적인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현재 이 하이브리드 버전에서는
변속기의 반응 자체가 매우 빠른 편은 아닙니다. 특히 시프트 다운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수치적인 그런 성능 부분이 여유롭기 때문에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은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 동력 성능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직결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어비 역시도 뭐 토크밴드나 이런 것과 비춰서 바라봤을 때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쨌든 그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한데요. 다른 모델에서 특히나 이제 디젤 모델들이 상당히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가솔린 모델 거기에 스포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이 인피니티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시켜서 살려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의 경쟁력 계측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40kg 이상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한 토크 덕분에 가속이 조금 밋밋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차가 달리는 것 자체는 정말 빠릅니다. 서스펜션 역시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모델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승차감을 유지해냄과 동시에 가드를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죠. 멈프 등에서 차체가 끌어오르고 어떤 뭐 리바운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고 코너 자체에서 버티는 그런 능력 역시도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와인딩 로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특히나 그런 점들이 잘 부각이 되었고요. 참고로 코너링 때의 특성을 보자면 기본적인 차체의 움직임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트레이스 컨트롤이라든지 메인 컨트롤이 켜져 있는 경우는 그래도 차가 뭔가 좀 이렇게 보정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순수 움직임은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후반에 타이어 그립에 의한 오버스티어의 전환이 좀 빨라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반면 아쉬운 점을 꼽자라면 역시나 타이어를 꼽게 됩니다. 작년에도 리뷰를 했을 때 이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었는데 여전히 타이어는 아쉬움을 주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직선으로 달릴 때 초기 토크가 몰리는 시점에서도 휠스핀을 허용하게 되고 특히 코너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이 그립에 대한 이 아쉬움을 크게 만드는데 타이어의 그립 정도만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 정말 만족감이 대폭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엔진 출력이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고성능 모델인 만큼 제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을 텐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좀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1800kg를 상회하는 차체 무게가 가미되다 보니까 제동 때 살짝 부담이 걸리는 이런 요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실제 최대 제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는 사실 아쉬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측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최대 제동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보여준 기록은 38m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정도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잦은 그 제동력을 끌어냄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1m 정도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역시도 충분한 제동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 예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단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회생제동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이 이질감을 보여준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능이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그 가속 부분에서의 매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탄탄한 셰시 셋업에서
네, 이점을 보여준다는 점, 이 점이 뭐 상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핸들링도 사실 좋은 편입니다. 물론 스티어링 시스템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서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핸들링 자체가 분명히 좋다라고 평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 경우는 이 핸들링 모드를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족감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이제 좀 여유롭게 달려볼까요? 인피니티 Q50 에센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하이브리드 버전, 네, 현재는 이제 하이테크라고 불리는 트림인데 가격대가 6,700만 원 정도에 이른 만큼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의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추천함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컸던 것도 사실이죠. 제가 추천드린다면 전 당연히 이 에센스 모델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당히 편안한 그런 편의 장비임에는 분명하지만, 네, 착각 등을 바라본다면 역시나 현재 에센스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는 데 있어서 연비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고도차가 있는 구간에서의 연비는 14에서 한 15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속도로에 올라서 시속 100km 이상을 유지하고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실연비가 리터당 17에서 한 18km 정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연비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한 시속 100km를 전후하는 환경에서도 EV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은 뭐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내 주행 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 스타일에 맞춰서 운전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연료 소모 없이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전기 모터의 힘이 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EV 모드의 활용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덕분에 배기량 3.5리터짜리 세단이, 네, 준중형 세단 정도의 연비를 갖게 됐다는 점, 네, 이 점이 Q50 하이브리드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Q50 하이테크와 에센스 간의 편의장비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하이테크 모델과 에센스 모델 간의 장비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를 편하게 해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추가됩니다. 야간 주행에 도움을 주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도 장착되고요. 장거리 운행에 도움이 되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와 전방 비상 브레이크도 갖추고 있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 밖에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벨트를 당겨주는 프리크래쉬 시트 벨트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하이테크 모델만의 차별점입니다. 에센스와 하이테크의 가격 차이는 500만 원인데요.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성능과 구성을 원한다면 하이테크 모델이,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만족감을 높이고자 한다면 에센스 모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만난 인피니티 Q50 에센스, 사실 하이테크 모델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는데 운전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물론 하이테크 쪽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사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바로 가격이죠.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그 일부 편의를 포기하고 에센스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디젤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 하이브리드의 장점에 거기에 인피니티가 보여줬던 그 스포츠성까지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Q50 하이브리드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타이어 정도만 변경을 해줌으로써 전반적인 이 성능에 대한 매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면 Q50 하이브리드의 소비자들이 조금 더 반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오늘은 인피니티의 하이브리드 스포츠 세단 Q50 에센스를 만나봤습니다.